가품은 대부분 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제품이 일단 덜 팔리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쪽 제품이 진짜인 것처럼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아니 제품이 왜 이 모양이지? 품질 저하. 그러니까 품질이 낮으니까 내 브랜드가 오히려 저가 브랜드처럼.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박수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데가 강남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강남 쪽은 대부분 좀 좋은 매장들이 여기 많이 몰려있잖아요. 명품 좋아하시나요? 조금 좋아해요. 자, 명품이 있으면 항상 뒤따라다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가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변리사님이 일하시는데 가품에 대한 문제로 문의 들어오는 게 어떤 문의가 들어오나요? 꼭 명품만 가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요? 뭐 의류나 이런 거는 워낙에 가품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그냥 제품들이잖아요. 제가 했던 것 중에 뭐 골프 스윙 연습기라든지 정품이 뭐냐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상표 등록을 하고 디자인, 특허.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갖춘 게 정품이에요. 그러면은 가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가품에 행사할 수 있는 IP가 있는지, 지식재산권,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권리가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사실 그게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하면 베트남 쪽에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 제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금 중국이랑 베트남이 전 세계의 제조 공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명품만 아까 말씀드린 가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장치나 아니면은 뭐 화장품 같은 것도 가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권리가 없자면 나는 정당 권리자도 아니고 그 상품도 가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품이 발생하면 생기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가품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가품은 대부분 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제품이 일단 덜 팔리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쪽 제품이 진짜인 것처럼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아니 제품이 왜 이 모양이지? 품질 저하. 그러니까 품질이 낮으니까 내 브랜드가 오히려 저가 브랜드처럼 오해되기도 하고요.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실제로도 매출도 많이 손해도 보지만 브랜드는 결국은 이미지 하나로 계속 오래 가는 건데 그런 식의 가짜 제품이 시장에 돌아다니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본사의 손해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가품으로 인한 기억에 남았던 혹시 사건이 있었으면 의뢰해서 어떤 것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골프용품 만드는 괜찮은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만든 제품 중에 하나가 로프하고 공이 매달려 있는 골프 스윙 연습기인데 한 단가가 한 5만 몇천 원? 이 정도에서 국내에서 잘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네 회사한테 아 제품이 왜 이 모양이냐 아 왜 뭐지?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소비자들이 중국이나 알리바바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구입한 제품이 원래 제품이랑 다르니까 본사에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알리바바에 가짜가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상세 페이지 똑같이 뺏기고 제품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이 어려워요. 그리고 누가 봐도 본사가 알리바바에서 정품을 파는 것처럼 근데 가격은 막 2만 몇천 원, 절반 이하.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2만 몇천 원 주고 사면 요즘에 무료 배송인데 그냥 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인 줄 알고 가격이 더 낮아서 샀는데 정품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제품을 못 팔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권리가 하나도 없대요. 등록을 해봐야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도 아니고 5만 원짜리 가지고 중국에 권리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등록을 안 하셨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용신앙 하나.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등록 가능한 지식재산권이 뭔지. 일단 상표 등록도 안 했기 때문에 상표 출원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이미 제품이 출시된 지 1년이 넘어가지고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그쪽에 상세 페이지가 똑같이 뺏기고 있으니까 그 상세 페이지를 저작권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에 저작권 침해로 신고해가지고 제품을 내리게 했어요. 바로 신고해가지고 바로 내렸으니까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한국 세관에다가 이제 특허 상표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가품 유통을 막는 대응법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가품이 생겼다면 이제 민사적으로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로는 이제 고소나 고발이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 가품이 생산돼서 유통되는 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 중국 소송하기 쉽지 않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가지고 고소, 형사
형사로 공원을 대동해서 단속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등록이란 등록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품이 생기면 민사든 형사든 행정적으로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변호사님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분쟁이 오래 걸리면 길인 것들도 많이 있나요? 맞아요. 대법원까지 가면은 3년, 4년, 5년까지도 걸리니까. 그럼 어차피 그쪽 업체는 계속 팔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쪽도 마지막에 가서 지르게 될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제품이 너무 좋아서 포기가 안 된다. 그럼 끝까지 가겠죠. 보통은 조기에 많은 건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요. 오늘 짝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제일 빠르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짝퉁이 생기면 짝퉁은 100%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내 매출의 손해고 내 브랜드의 손해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품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등록들을 미리 갖춰놔야 되고 내가 그런 권리나 등록이 있어서 그걸 무기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품이 생기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다음에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많이 판매하는 업체 위주로 이제 한 놈만 잡는 거지. 그래가지고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해서 하여튼 표본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많이 정리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너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특히 온라인 마켓에 짝퉁이 발견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변리사님은 진품이죠? 뭐 사람이 진품이겠죠? 나 혼자야. 오늘 제가 위에다가 로고로 명품 변리사 사랑특허 박소연 변리사님 딱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